오늘의 한 줄이 내 남은 시간을 바꿔놓았다. 퇴직 뒤의 고요 속에 40년 만에 첫사랑 제안이 다시 벽을 두드리는 순간이었다. 커피 한 잔 할래? 동창의 단톡방의 한 문장이 내 일상에 작은 균열을 낳자 나는 오래전 잊혀진 약속 하나를 다시 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도서관 봉사로 시작한 새벽의 걷기와 조용한 생활은 이젠 낡은 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의 말은 한참 동안의 침묵 속에서 자꾸만 금이 가는 소리를 냈다. 알림음이 가볍게 울리고 화면 속 이름이 내 손등의 정맥처럼 도드라지며 빛을 반사했다. 오랜만의 느낌이 나를 흔들었다. 그 남자의 말은 짧았고 기대감은 길었으며 그 사이에서 경계는 늘 구름처럼 변덕스럽게 떠다녔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이제는 과거의 온기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재보려 애썼다. 커피 좋지. 답은 짧았고 내 입술은 다시 한번 웃음을 애써 지우려는 듯 떨렸다. 거울 앞에서 나는 흰 머리를 살짝 넘기며 한숨을 다듬고 또다시 한숨을 내쉰다. 내 얼굴의 주름은 오래된 나의 사건들이 만든 지도이고 그 지도 위에 나는 오늘도 길을 찾으려 애쓴다. 이 만남이 과거의 빚을 깎아줄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상처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설렘이 늘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한다. 경계가 필요하다. 아직은 이 골목의 냄새를 되살리는 빵의 향기가 나를 이끌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오후 4시 학교 앞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다. 약속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담겨 있다. 나는 노트에 3가지를 적어 넣었다. 돈, 보증, 동거. 이 단어들이 오늘의 대화에서 얼마나 큰 울타리로 작동할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적어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기 위해서다. 경계는 나를 지켜주는 자존의 방패이자 소멸하지 않는 가능성의 달이다. 오늘의 만남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 2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보려 한다. 우선은 관계의 속도와 거리를 재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늘의 나는 도서관의 봉사활동으로 쌓아 올린 차분함 위에 새로운 불씨를 살살 올려놓는 사람이다. 카페의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아직은 차갑다. 하지만 내 안의 온기는 이 차가운 빛과 마주해도 꺼지지 않는 다리처럼 작동한다. 그가 말하는 대로 커피를 준비하고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한 그의 이야기도 들어볼 준비를 한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조심스럽다. 나는 아직 이 경계의 선 위에서 걷고 있다. 내가 잃은 건 사람일지 아니면 나 자신과의 약속일지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답을 얻을까?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을 남길까? 오늘의 대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골목의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차가운 공기가 내 어깨를 지나가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다진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다시 집으로 가는 길, 볕은 아직 충분히 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는다. 이 만남의 결과가 무엇이 되든 내 안의 경계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 경계가 약해진 순간 나는 누구의 존엄도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작은 노트를 열고 오늘의 결심을 적는다. 돈과 보증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 동거의 문제는 한숨 한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속도와 공간을 존중한다는 점.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 또한 떠오르는 감정은 잔잔한 불씨처럼 남아 앞으로의 만남에서 필요한 만큼만 타오르도록 관리한다. 이 순간의 긴장과 떨림은 내가 아직도 이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한다. 오늘의 끝, 식탁 위에 작은 반짝임을 본다. 아직은 빵의 냄새처럼 포근하진 않지만 그 냄새를 되살릴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경계 위에서 나 자신과의 약속을 다시 다진다. 오늘의 만남은 확정도 아니고 실패의 예고도 아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한번 이 골목의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다. 오늘의 한 줄이 내 마음속에서 점차 선명한 길이 되어 내일의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오늘의 만남을 받아들이되 나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는 선을 분명히 긋는다. 그리고 이 선은 앞으로의 모든 만남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의 재회는 체육관 골목의 낡은 벽들이 속삭이듯 잊혀진 이름을 꺼내 들려주는 순간이었다. 카페는 그 골목에 새로 들어선 곳이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복근원 뒤에 깊은 향이 낮게 깔려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설수록 따뜻한 빛이 벽과 바닥에 번지며 차가운 밖의 공기가 조금씩 물러섰다. 창가 자리엔 작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금빛 인대를 만들어내고 그 아래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커피가 아직은 뜨겁지 않은 온기로 얼굴을 스친다. 나는 무심한 듯 돌아선 골목의 어둠을 한번 훑고 그가 앉아 있는 자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얀 머리 한두 올이 이마에서 눈가의 주름을 따라 반짝이며 마치 시간이 조용히 반쯤 접힌 책장을 펼치는 듯한 모습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그러나 예전의 불확실한 확신은 덜하고 더 차분한 어조로 다가왔다. 그러게 짧은 인사 겸 인사 덮개를 열어주듯 두 사람의 대화는 낯설면서도 의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졸업식 뒤 버스 정류장 앞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때의 약속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녹아버렸고 서로의 삶은 각자의 길을 택했다. 그는 이제 이혼은 오래전에 끝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고 조용히 말해주었다. 아이는 아직 반퇴의 경계에 있다며 도전과 함께 남겨둔 작은 꿈들을 이야기했다. 말끝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옛날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아직 흐릿하게 남아있던 경계선을 재정리하려 애썼다. 오래전에 우리는 서로를 지키지 못했지. 내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미소를 한동안 보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다를 거야. 준비 많이 했어. 그 말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더 매끄럽게 만들었다. 창밖의 겨울 햇살은 금속 난간을 누르듯 가볍게 눌렀고 바람은 실내로 들어와 목덜미를 스쳤다. 차가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며 나는 다시 한번 경계의 선을 떠올렸다. 지금 이 만남은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계단인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나는 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천천히 이번엔 내 입술 속 작은 속삭임이 균형을 잡아주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래, 천천히. 그러나 그 말은 곧 경계의 한쪽 면으로 다가왔다. 그는 정말 준비됐나? 라는 질문 대신 이번엔 놓치지 말자. 라는 다짐에 가까운 말을 건넸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려 애썼고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다. 그는 이혼의 사실을 간단히 털어놓으며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했다. 네가 필요하단 마음은 숨기지 않을게. 우리 서로의 공간과 속도는 천천히 맞춰가자. 그 한마디가 테이블 위에 커피 잔을 가볍게 울리는 소리처럼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관계가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도록 그러나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피어날 여지를 남겨두었다.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겨울빛은 차갑고 맑았다. 금속 난간은 햇살을 받아 미세하게 달아올랐고 바닥에 흩어진 먼지 알갱이들도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놓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의 만남은 단지 옛 추억의 재현이 아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준비를 마친 사람들끼리 시간을 함께 보내자.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 이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어떻게 다듬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마리처럼 남았다. 그는 시간과 속도는 양보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고 나는 그 문장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연결을 쌓아보려는 용기를 찾았다. 카페의 작은 조명은 여전히 부드럽고 원두의 향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신뢰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준비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돈이나 보증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리듬을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며 아직은 서로를 완전히 들여다보지 않되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불안한지 조심스레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 만남이 단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존엄을 지키는 연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경계는 여전히 필요했고 속도는 천천히 맞춰가야 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만남은 내 삶에서 잃었던 약속의 냄새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 과거에 놓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내가 다시 쓰려는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다. 오늘의 만남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다짐한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존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 방향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앞으로 당겨주었다. 카페를 나서며 겨울의 냄새가 점차 선을 좁힌다. 나는 이 만남이 끝났을 때 어떤 형태의 관계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경계의 선이 더 선명해졌고 나의 선택은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 오늘의 대화는 내일의 결정에 필요한 작은 단서가 되었고 이 크고 작은 대화들로 인해 내 삶의 골목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변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별의 미소를 나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한다. 이번엔 정말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천천히 함께 나아가자. 내일의 햇빛이 골목에 더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가벼운 루틴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매주 수요일 시장으로 걷고 토요일엔 옛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는 약속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작은 리듬이 되었다. 골목의 빛이 아직은 얇고 공기도 차가운 새벽, 우리는 벤치의 낙엽을 서로 정겹게 털어낸다. 그가 먼저 와 벤치에 잎사귀를 쓸어내리면 나는 따끈한 보리차를 두 잔 꺼낸다. 잎사귀의 바스락대는 소리, 물방울이 테이블 위를 구르는 작은 음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대화를 시작하는 초대장이 된다. 추워? 그가 물었다. 나는 괜찮아.
손만 좀. 이라고 답한다. 서로의 손에 장갑을 맞바꿔 끼면 차가운 공기가 손끝과 손목 사이의 간격을 좁히듯 따뜻해진다. 그는 오래된 농구대 아래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다.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 웃음이 번져 나온다. 렌즈 앞에서 오랜만에 얼굴이 풀리듯 표정이 부드럽게 바뀌고 나의 눈빛도 한층 더 맑아진다. 점심은 늘 과했다. 어묵 국물의 감칠맛, 잔치국수의 따뜻한 국물, 호떡의 달콤함이 한 입 한 입 서로를 더 가까이 이끈다. 포만감이 머릿속에 긴장을 누른 뒤 우리는 묻지 않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었다. 예전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땐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지. 바람이 체육관 지붕을 훑고 지나가고 그 바람은 유리창을 떨리게 만든다. 밖의 소음이 점차 우리를 더 조용하게 만든다. 그는 가끔 휴대폰을 살펴보며 얼굴이 굳는다. 아들 녀석이 또 말없이 건네받는 침묵 속에서 나는 그 눈빛을 이해한다. 그러다 고개를 가볍게 떨고 포켓에서 손 소독제를 꺼내 그의 손에 한 방울 덜었다. 작은 의식처럼 그 손에 남는 따뜻함이 우리 사이의 긴장을 부드럽게 눌러준다. 고마워. 괜찮아질 거야. 그 한마디의 힘이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안심을 준다. 괜찮아진다는 말은 언제나 위로가 되지만 약속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서로를 다독인다. 저녁이 다가오면 저녁 햇살이 벤치의 금빛을 더 깊게 물들인다. 그는 가끔은 조촐한 선물처럼 작은 종이봉투를 내민다. 낡은 엽서와 우리 학교 앞 사진이 들어 있었다. 엽서의 잉크 냄새가 옅게 살아 있었다. 다음 달엔 바닷가나 갈까? 그는 천천히 그러나 설렘을 담아 말한다. 바다는 겨울에 더 맑지. 우리는 캘린더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 동그라미는 아직 멀어 보이지만 멀수록 더 빛났다. 멀리 있고 느리게 다가오는 약속일수록 더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진다. 루틴의 또 다른 일부는 서로의 공간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되 나의 독립성과 선택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함께 길을 찾되 각자의 속도를 존중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 때로는 조용한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된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느리지만 확실한 방향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알게 하는 시간의 밀도 자체를 높이는 일이다. 가끔은 서로의 과거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기도 한다. 나는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대신 그의 현재를 바라보며 작은 디테일들에 주목한다. 오늘의 루틴은 어쩌면 내일의 선택을 위한 연습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마치 빵 반죽의 한 단추를 리드미컬하게 누르는 듯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손끝의 온도, 눈빛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입술 사이로 스며 나오는 작은 농담들이 하나의 체계처럼 쌓여간다. 이 루틴은 느리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서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경계와 서로의 존재를 기쁘게 만드는 작은 확신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작은 일상 속에서 자리를 잡아간다.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느림의 미덕은 더 이상 낭만적 선언이 아니라 실용적인 신념이 된다. 느림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길의 축이다. 우리는 캘린더에 한 칸을 비워두고 그 자리에 시간을 비축한다. 멀리 있지만 더 선명한 미래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쌓아 올리는 신뢰의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 루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이 느림이,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서로의 손에 쥔 꿈이 아직은 흐릿하고 먼 바다의 파도처럼 울퉁불퉁하더라도 우리 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길을 함께 걷기로 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거리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시간에도 우리의 루틴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작은 기둥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만든 이 느린 움직임이 이 골목의 이야기를 바꿔놓을 것을 나는 믿는다. 사건은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그의 표정은 공허로 변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입가의 미소는 남아 있었다. 미안, 급히 처리할 게 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영수증을 접었다 펴며 그는 또다시 말을 고쳤다. 아들 가게 보증인을 바꾸라네. 내 신용 점수가 덜 나와서. 멀티탭에 꽂힌 전기처럼 이 말은 가게의 불빛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컵받침을 살며시 쓸어내렸다. 종이의 마찰음이 마른 장작이 탁하는 소리처럼 났다. 작은 소리 하나가 큰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낯선 온기로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웃음은 짧았고 말은 가볍지만 결심은 무겁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괜찮아, 방법 찾지. 그 말은 아직도 남은 가능성에 기대를 실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경계가 다시 선명해졌다. 경계는 단지 안전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 삶의 문턱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다. 나는 그가 말하는 순간을 오래 들여다보며 이 관계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스스로를 점검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차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의 무게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그날 저녁 딸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무리하지 마, 보증은. 가족 사이에도 위험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속으로는 깊은 숨을 삼켰다. 아이들의 걱정과 남편의 흔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가족 간의 보증이라는 달콤한 말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골목의 빛 아래에서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세워둔 경계의 선을 확인했다. 나를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시간과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이 뼈에 내려앉았다. 다음 주가 되자 그는 투명한 파일 하나를 가져왔다. 표지에는 임시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속에는 복잡한 도장의 배열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임시야. 혹시 네가 같이 써주면 절차가 빨라져.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뒤의 기대는 그것보다 크게 들렸다. 그는 물론 내가 불편하면 안 해도 돼.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말의 여운은 내 안에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이만큼의 약속이 생겨나면 내일은 더 큰 부담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카페를 울리는 소리는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내가 좋지만 돈과 도장은 다른 문제야. 그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긴 침묵이었다. 서로의 의도를 읽으려는 눈빛이 매끈하게 맞물렸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규칙을 또 한 번 되새겼다. 돈은 떠나도 관계의 안전은 남아야 한다. 도장은 언제나 필요한가를 두고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날의 오후와 저녁은 말없이 지나갔다. 테이블 위에 작은 침묵이 더 길고 깊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에 쥔 가능성과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네가 좋지만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급히 만들어지지 않게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해를 비쳤다. 그러나 시간은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며칠 뒤 그의 메시지는 점점 느려졌다. 괜찮아. 바빠서.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밤의 정적 속에서 길게 울렸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쳐 규칙을 떠올렸다. 돈, 보증, 동거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 단어들이 내 하루의 속도를 제어하는 경계가 되었다. 규칙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세웠다. 규칙은 나를 지탱하는 양식처럼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자꾸만 흘렀다. 동창 모임에서 흘러나오는 전처 문제로 힘들다. 아들 사업이 이런 말들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소문이 가져오는 그림자에 길게 눌렸다. 밤이 깊어지면 전화벨이 울리곤 했다. 어둠 속에 불빛이 손바닥을 비추고 나는 조용히 들이마신다. 미안해 네가 맞아. 내가 서둘렀어. 그는 말한다. 너를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또 짐을 올렸네. 그 말은 절망이 아닌 반성과 다짐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함께 일에 합치지 않기. 이 문장은 내 머릿속에서 맑게 울렸다. 관계의 재설계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길은 늘 쉽지 않았다. 다음 날의 대화에서 그는 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고 나는 더 단단한 어조로 답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내일의 선택은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아. 우리가 먼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 그의 표정은 변했고 그 변하는 표정은 또 다른 시도를 예고했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길을 재정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의 순간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씩 다가와 발목을 붙잡았다. 가족의 문제, 재정의 압박, 그리고 서로의 과거가 만들어낸 상처 모두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느림과 신중함이 오늘의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다시 생겼다. 사건의 끝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서로의 안정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때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겠지만 그것이 곧 의존이 되지는 않도록 경계선은 명료하게 그려두기로 했다. 나는 오늘도 가게의 작은 소음을 들으며 내일의 용기가 더 단단해지기를 기다린다. 이 길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존엄은 서로의 선택과 맥박으로 쌓여가는 것이지 한순간의 용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관계를 다듬어 간다. 언젠가 이 균열이 더 깊고 넓어지더라도 그 균열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들어주도록 나는 끝까지 버티고 싶다. 기다림은 냄비물처럼 금방 끓어오르지만 넘치면 데인다. 나는 메시지를 쓰다 지웠다. 지우다 썼다. 창문에 김이 서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괜찮으면 연락해. 마지막에 붙는 이 한 줄이 가장 무거웠다. 그는 연락을 줄였다. 점점 말 대신점으로만 대답했다. 나는 저녁마다 전화를 3번 울리게 두고 끊었다. 딸은 말했다. 엄마, 존중과 의존은 달라. 나는 짧게 답했다. 알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찌익 길게 늘어졌다. 오래전 앨범을 꺼냈다. 졸업사진 속 우리는 너무 젊어서 누구도 고장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 믿음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 거실 공기가 내려앉았다.
그가 보냈던 엽서를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잉크는 아직 희미하게 향이 났다. 밤에는 라디오를 켰다. 상담 코너에서 사회자는 반복해 말했다. 보증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결심은 조금씩 진해졌다. 그가 없는 하루는 공백이 아니라 공간이었다. 나는 그 공간에 물을 끓이고 국을 데우고 창틀을 닦았다. 사소한 손놀림들이 나를 붙잡았다. 그에게서 새벽에 짧은 메시지가 왔다. 시간 좀 줄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알람을 껐다. 나의 잠을 지키기 위해. 아침이 오자 커튼 틈으로 빛이 얇게 스며들었다. 나는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컵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다. 빈 컵의 자리가 오늘의 나를 설명했다. 그 사이 도시의 소음은 점차 또렷해졌다. 버스가 멈추는 소리, 벤치 위의 낙엽이 바람에 스치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학원의 종소리. 이 모든 게 나를 가르쳤다. 관계의 균형은 더 이상 나의 책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그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애쓰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내 일상의 리듬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떤 날은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새벽도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 애쓴다는 말이 정말로 서로를 지키는 길일까? 아니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만 머물러야 하는 걸까? 며칠 사이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작은 낙엽 소리가 내 귀를 스쳤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그와의 대화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노트를 펼쳐 다시 한번 규칙을 적어두었다. 돈과 보증과 동거는 서로를 붙잡으려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경계였다. 그가 보낸 엽서의 잉크 냄새가 아직도 코끝을 간지럽히지만 나는 그것을 한결같이 떼어내지 않았다. 기억의 흔적을 지우려 들기보다 그것을 오늘의 나를 다듬는 도구로 삼으려 애쓴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나는 창밖의 빛이 수평으로 길게 눕는 것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의 균열은 더 또렷해졌다가도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단단함으로 다시 응고되곤 했다. 남섬이 여전히 내 삶의 일부였던 시절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더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려 한다. 그가 내게 남긴 상처를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는 것이다. 오늘의 결심은 간단했다. 연락의 빈자리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나를 지키는 경계는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 마침내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법을 배우려 한다. 노년의 이 긴 여정에서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와야 한다. 카톡의 불빛 대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나는 내 방식대로 걸어갈 것이다. 결국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사이에서 서로를 잃지 않고도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며 이 길의 끝에서 카타르시스와 함께 다가오는 희망의 숨을 나는 천천히 들이마신다. 과거의 그림자보다 더 선명한 미래를 이 노년의 손끝으로 조금씩 그려가려 한다. 우리는 결국 마주 앉았다. 동네 복지관의 작은 상담실을 빌린 뒤 오늘의 자리는 타운홀로 옮겨갔다. 복지관 바니시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고 바쁜 오후의 소음이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왔다. 이번엔 개인의 담을 넘어 이 마을의 공동체를 둘러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모양이었다.
상담가는 처음부터 짧게 말했다. 대화의 규칙만 지켜주세요. 다목적 의자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나는 가만히 손을 모았다. 아들이 가게 계약을 바꾸라 해서 내가 겁이 났어. 나는 물었다. 그거 나에게 넘기려 한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응.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내 딸에게도 내가 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복지관 복도가 쨍그랑 울렸다. 자판기 캔이 내려오는 소리였다. 상담가는 조용히 물었다. 두 분이 지키고 싶은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나는 말했다. 돈과 도장은 각자, 병원과 노후는 미리 상의. 그는 덧붙였다. 서로의 집은 남겨두고 만나기. 우리는 같은 선을 다른 단어로 말했다. 그는 이어서 속도를 늦췄다. 나 잘 보이고 싶어서. 과장했어. 준비 많이 했다는 말도. 나는 믿고 싶어서 못 들은 척했어. 그는 이마를 문질렀다. 부끄럽다.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 서로에게 말해준 게 가장 큰 진전이에요. 그 순간 우리 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각자의 겁과 체면이 서로를 밀어붙였을 뿐이었다. 종이에 합의문을 써내려갔다. 금전 보증 금지, 공동 의사결정, 항목 지정, 각자 집 유지. 잉크가 마르자 종이는 가벼워졌다. 마음도 조금. 그러나 공동체의 눈은 예리했다. 문이 살짝 열리며 바깥의 목소리들이 흘러들었다. 이웃의 한 분은 던졌다. 전통적 가족 관계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우리 마을의 안전망을 흔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는 반대로 말했다. 우리는 노년의 서로를 위한 합리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는 날카로워졌고 회의실의 공기는 들썩였다. 나는 펜을 더욱 단단히 쥐고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의 재정이었다. 타당한 걱정들과 오래된 상처들이 서로를 흔들었다. 중간에 한 남성 주민이 손을 들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무엇을 서로 기대하는지, 그것이 이 마을의 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은 예민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섞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빚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 관계의 기둥이 아니에요. 보증은 서로의 생계로 이어져서는 안 되죠. 남섬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는 그를 향한 감정의 냄새를 지워버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합의문을 다시 쓴다. 잉크를 덜어 대답하는 목소리,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존중. 금전 보증 금지, 공동 의사결정, 항목 지정, 각자 집 유지. 이 세 줄이 오늘의 바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노년의 주민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 합의로 서로의 삶의 속도를 존중하자는 거죠. 이 타운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안정성을 지키는 자리였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울리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대화의 규칙을 지키며 서로의 두려움과 욕망을 마을의 규범 안에서 다듬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합의문을 들고 밖으로 나서자 공기는 조금 더 맑아져 있었다. 바깥의 바람은 냉담했으나 안쪽의 작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음을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책갈피처럼 접힌 합의문의 여백을 바라봤다. 아직 남아있는 여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갈 미래의 여백이다. 타운홀의 결론은 단지 규칙의 목록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의 가족과 삶의 속도를 이해하는 연습이다. 오늘의 충돌은 마을의 한쪽 벽을 긁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균형의 자국이 남았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재정의했고 그 경계 위에 다시 걸음마를 시작한다. 이 도시는 우리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 더 깊은 배려와 책임으로 이끈다. 카타르시스 뒤의 희망은 아직 작다. 그러나 그 희망은 분명히 있다. 서로를 지키되 서로의 삶을 지나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이 마을의 작은 불씨가 결국 큰 불씨로 타오르는 날을 기다리자. 방아쇠는 그의 전처에게서 왔다. 등기우편 한 통이 오늘의 문 앞에 놓였다. 하얀 봉투의 주인 글씨가 낯익은 톤으로 적혀 있었고 눌린 우편 봉투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와 꼭 맞닿아 있었다. 사진이 또렷하게 찍힌 예전의 가족이 웃고 있는 모습이 막을 뚫고 튀어나왔다. 재산분할 추가 청구 예고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었다가 피했다. 그 사이 나는 즉시 답장을 쓴다. 우리 준비하자. 그리고 서로의 책상 앞에 놓일 작은 일을 나눴다. 그가 서류를 모으고 나는 지역 법률 상담을 예약했다. 오후의 빛이 복지관 서가를 비스듬히 때렸다. 먼지가 금빛으로 떠올랐다. 상담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보증동거는 소송과 얽힐 수 있어요. 각자 재산 분리 확인서부터. 우리는 도장 대신 체크리스트를 들었다. 체크리스트는 차갑고 단단했다. 첫 번째 각자 계좌자산 목록화, 두 번째 비상 연락 동의서, 세 번째 지출 분담표. 복사기의 규칙적인 소음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에 이런 종이가 필요하다고 누가 가르쳐 줬나?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말끝을 흘렸다. 우린 늦게 배운다. 그래서 덜 다치자. 일주일 뒤 그의 아이들과 내 딸을 카페에 불렀다. 탁자 위엔 3장의 문서가 놓였다. 나는 또박또박 읽었다. 보증 금지, 공동명의 금지, 긴급시 동의. 그의 아들은 난색을 보였다. 아버지, 그럼 우리 가게는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 사랑을 담보로 삼지 마라. 말의 무게가 테이블 위에 오래 남았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커피 스팀은 길게 울렸다. 그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그는 천천히 덧붙였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상처가 깊어지는 느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우리 나이의 정답일 수도 있어.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한 건 서로를 지키되 서로의 삶을 빼앗지 않는 방식이야. 대화는 점점 구체로 들어갔다. 우리는 현재의 재산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병원 노후 계획까지의 경계도 같이 다듬었다. 동거는 아니다. 공동 의사결정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나의 손은 천천히 그의 손등을 스치듯 닿았다. 우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게 먼저야.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회의는 카페로 옮겨졌다. 바깥의 바람은 차갑고 창가의 빛은 조금씩 물러앉았다. 우리는 증거를 모으고 합의의 근거를 마련했다. 증거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서로의 과거를 확인하는 기록들이었고 현재의 판단을 돕는 지표였다. 은행 거래 내역, 임대 계약의 서류, 그리고 각자의 지출 내역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감정의 방향을 증거의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증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해보자.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딱딱한 말투를 부드럽게 다듬었다.
사랑은 감정의 합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합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 합의의 자리는 타운홀은 아니었지만 도시의 공공성처럼 보였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서로의 경계선을 다시 긋고 서로의 가족과 삶의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협상의 포인트는 단순했고 세 줄의 원칙은 여전했다. 첫 번째, 금전적 보증의 금지. 두 번째, 공동명의의 금지. 세 번째, 긴급시 동의의 절차. 이 세 줄은 이제 우리 관계의 거울이 되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합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은 아직도 불안했고, 그러나 그 불안을 다독이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는 더 분명해졌다. 협상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결국에는 서로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로의 얼굴에 남은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긴장감이 관계를 파괴하기보단 서로를 지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합의 문서가 도착한 순간 잉크의 냄새가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였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작지만 분명한 약속을 남겼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되 필요시에는 공동의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다듬어 나가자는 것. 방아쇠는 아직 완전히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협상은 방아쇠를 가리킨 손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우리의 관계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 주었다. 이 기둥 위에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봄은 늘 그렇듯 갑작스레 찾아와 오래 묵은 마음의 거울을 맑게 비춘다. 벚꽃은 올해도 과하게 흩어졌고 꽃비는 바람에 실려 서로의 어깨를 살짝 스친다. 우리는 같은 벤치에 앉아 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이제는 말없이도 서로의 호흡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던진다. 가끔은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어 반박하지 않는다. 우리는 배운 속도로 가면 된다. 규칙은 한 번 더 읽히고 마음으로 읽힌다. 서로의 주름이 환한 문장처럼 겹친다. 벤치의 목재는 여전히 따스했고 그 위에 남겨진 로스팅 냄새는 오늘의 대화에 은근한 안정감을 부여한다. 다음 주는 바다. 그의 음성 속에도 여전히 바다의 냄새가 남아있다. 유효. 나는 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날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메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따라 굽이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호흡과 맥박을 따라 함께 걷되 결코 서로의 집을 빼앗지 않는 길을 택한다. 오늘의 대화는 아직도 조용하고 실용적이다. 그러나 그 끝에는 깊으면서도 가벼운 그리고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합의가 있다. 전화는 여전히 빡빡하게 울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흔드는 침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저녁이 다가오면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존엄은 주어지지 않는다. 선택과 맥박으로 쌓는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켜보되 서로의 공간은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는 법에 다가갔다는 확신이다. 그러나 이 평온은 언제나 균열을 품고 온다. 봄의 기운 속에서도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한다. 가족의 목소리, 이웃의 시선, 그리고 과거의 빚이 남긴 잔상들이 가끔씩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오늘의 해가 지기 전 그는 나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가 있었기에 버텼어. 나는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있었기에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가에 스친 웃음이 더 이상 두려움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듯이 보인다. 이제 우리는 확장을 꿈꾼다.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향을 존중하는 선에서 더 넓은 세계로 발을 딛는 것이다. 노년의 관계가 더 이상 두 사람의 은밀한 취향의 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와 가족의 수용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아이들과의 대화도 더 이상 갈등의 골을 좁히는 용어로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새로 배우는 가족의 모양을 받아들인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서로의 안전과 자율성을 지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것이다. 카페에서 들려오는 로스팅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벤치까지 흐른다. 우리는 일어나 쓰레기통에 종이컵을 버리고 지나가던 아이의 웃음에 눈길을 준다. 남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배려였다. 이 말들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새로운 삶을 그려나간다. 다음 주 바다. 유효. 이 대사는 더 이상 구속의 말이 아니다. 바다를 향한 그 약속은 우리가 서로의 삶과 가족의 시간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확인이다. 서로의 길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같은 도시의 벤치에서 시작된 이 위태로운 신뢰가 이제는 재정이 된 관계의 뼈대를 이루며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끝을 서둘러 선언하지 않는다. 해피엔딩은 고정된 결말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배려의 축적에서 싹트는 살아있는 가능성이다. 오늘의 마무리는 내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 잃지 않은 것들 자유, 존엄, 자립,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이 노년의 길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얻은 것들 서로를 지키되 서로의 삶을 빼앗지 않는 지혜, 가족과 사회의 수용, 느리지만 깊은 신뢰는 앞으로의 삶을 더 아름답고 확장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면 우리는 같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컵을 바라본다. 한 잔은 진하고 한 잔은 연하게 남아있고 거리의 소음은 멀리서 들려온다. 봄은 여전히 우리를 부추기고 도시의 소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또 한 번 확인한다. 오늘의 우리는 서로의 삶의 경계선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존엄하게 그려낸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겐 서로를 지키는 법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이 있다. 그 법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에 남는 한 문장. 이 문장이 이 이야기를 품고 끝난다. 다시 사랑이냐 아니냐를 묻지 말자. 우리는 서로의 편이며 서로의 집이 아니다. 서로의 길을 함께 걸으되 각자의 문을 열고 각자의 삶을 이어가자. 그리하여 우리의 해피엔딩은 서로의 걸음을 지켜보는 이 길 위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확장의 시작이 된다.